여운운의 집 밖 세상여행. 안녕하세요. 함께 그림 그리는 여운운입니다. 요즘 가을 단풍이 정말 예쁜 계절인데요. 오늘은 가을 단풍 나무 그림과 함께 풍경화에서 주로 배경으로 나오는 하늘과 산 등을 수채화로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복잡한 나무를 관찰해 단순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법과 큰 덩어리를 잡아 그리는 법 등 빠르게 수채화하는 법을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더러워진 물감을 닦아 깨끗하게 사용하는 꿀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평소와 같고요. 수채화 스케치는 최대한 연한 선으로 그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일반 연필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수채화가 완성될 때 밑에 연필선이 안 보이는 게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스케치가 잘못됐을 때 쉽게 수정하기 위해 연하게 그리려고 합니다. 이 연필은 OH라고 쓰여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 연필이 HB일 거예요. 간단하게 H가 들어가면 연필심이 연하고 B가 들어가면 진하다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일반 연필로 그릴게요. 나무는 이 빨간 단풍나무를 똑같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나무를 좀 크게 그릴게요. 여러분은 원하는 위치에 작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그리셔도 됩니다. 그림이 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먼저 나무 기둥은 원기둥 같은 모양인데요. 나무는 보통 굵은 기둥에서 중간 크기 가지로, 중간 크기 가지에서 더 얇은 가지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나뭇잎 부분에 가려져서 가지가 전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잘 보이는 부분 몇 가닥만 그려줄게요. 그리고 빛이 어디서 오는지를 사진에서 파악하고 여러분들에게 밝은 면과 점점 어두워지는 면을 순차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 제가 밝게 그릴 부분을 선으로 그려서 나누고 단계별로 숫자를 연하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림자 부분은 빗금으로 표시해 줄게요. 빛이 오른쪽 위에서 오기 때문에 오른쪽에 닿는 면이 가장 밝고 점점 어두워진 다음에 반사광 부분이 살짝 다시 밝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겠습니다. 스케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스케치로 오래 걸리는 부분은 생략하고 물감으로 칠하면서 그려줄 수 있다는 점이 수채화 장점인데요. 사진에서 나뭇잎 부분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마치 아이스크림이나 막대에 붙은 사탕의 둥근 형태와 비슷해요. 단지 작은 잎사귀가 나뭇가지에 여러 개 붙어 있어서 이 나뭇잎 외곽선 부분을 그냥 동그랗지는 않고 약간 자글자글하게 외곽선을 따라 올록볼록 들어갔다가 나왔다. 크게 둥근형으로 그려줍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덩어리를 나누면 이렇게 둥근 덩어리가 몇 개씩 나오지만 우리는 좀 더 쉽게 그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체가 큰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중간에 잎사귀를 점으로 리듬감 있게 찍어서 표현해 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큰 덩어리감은 충분히 나오니까요. 물감 칠하기 전에 밝은색 물감 위에 진한 물감이 묻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방법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붓털에 물을 충분히 묻힌 채 물감에 묻은 다른 색 표면을 쓰담쓰담 하면서 물에 충분히 불려줘요. 어느 정도 됐다면 붓털을 깨끗한 물에 헹구고 물기를 쫙 뺀 후 이 붓털로 물감이 더러워진 물감 부분을 붓털로 흡수해 닦아주면 깨끗해질 거예요. 그리고 밝은 색부터 칠해야 투명 수채화 물감이 탁해지지 않는다는 점 기억나시죠? 먼저 연한 하늘을 칠해줘도 되지만 저는 오늘의 주인공인 가을나무 단풍의 밝은 부분 면적 1번을 가장 밝은 노란색인 레몬색으로 칠해줄 텐데요. 역시 지난번 영상에서 노을 하늘을 표현했던 노란색을 중심으로 진한 빨강까지 단풍을 표현해 줄 거고 빛이 반사하는 반사광 부분에서는 갈색, 파란색도 섞어 볼게요.
자세히 단풍을 보시면 중간중간 연두색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전체 나뭇잎 덩어리가 동그랗게 나오면 하얗게 빈 곳을 메울 때 중간마다 칠해서 단풍색을 더욱더 다채롭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면적 레몬 노란색을 큰 점을 찍듯이 과감하게 찍어줍니다. 처음에는 물을 좀 많이 해서 연하게 해도 좋아요. 그러다가 점점 물을 줄이고 레몬 노란색을 많이 묻혀서 춤추듯이 점을 왼쪽, 오른쪽으로 날려가면서 콕콕 찍어주면 다양한 크기의 잎사귀 덩어리들이 표현됩니다. 이 안에서도 덩어리감을 준다는 느낌으로 마치 색으로 강약, 중간약, 리듬을 타듯이 레몬의 다양한 농담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물감을 팔레트에 그대로 남겨놓고 2번 면적에 칠할 물감인 노란색을 빈 곳에 묻혀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나중에 이 팔레트에 있는 색을 섞어야 할 일도 생길 수 있어서요. 수채화 팔레트를 사용할 때는 물감 사용 후 바로 닦아주지 않고 한 가지 색 물감을 팔레트 깨끗한 옆면에 찍어 동글동글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면 나중에 이 색을 다른 색과 섞어줄 수 있고 붓털에 물만 묻혀서 이 물감을 풀어주면 다시 이전보다 연하게 색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면적은 좀 더 진한 원래 노랑을 큰 점 찍듯이 찍어주고요. 단풍색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1번 면적에도 몇 점만 조금씩 콕콕 찍어줍니다. 사진에 보시면 색이 여러 군데군데 퍼져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3번 면적부터는 주황색, 즉 오렌지색을 칠해줄 건데요. 같은 색이 없다면 빨강에 노랑 물감을 섞어서 조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면적은 다홍으로 같은 색이 없으신 분들은 빨강과 노랑 물감을 섞을 때 비율을 빨강이 7, 노랑이 3 등 빨강 비율을 더 많이 해서 원하는 색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단풍 잎사귀를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이때 수채화 물 조절로 강조와 생략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다홍색을 먼저 4번 면적에 물을 최대한 많이 풀어서 색의 농담을 연하게 만들어 한 면을 칠해줬고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붓털 물기를 최대한 빼서 다홍색 물감이 아주 진하게 나오도록 묻혀준 다음 점 크기와 방향을 조절해서 찍어주면서 잎사귀를 세밀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5번 면적은 빨간색으로 칠할 건데요. 이건 역시 4번 면적처럼 물감을 많이 해 연한 빨간색으로 칠해주고 강조할 부분만 빨간색 물감을 최대한 많이 묻히고 물기는 조금만 줘서 원래 빨간색인 순색으로 빨간 단풍잎 부분을 점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세밀하게 표현해줘 볼게요. 그리고 6번 부분은 갈색과 빨간색을 섞어서 좀 더 어두운 빨간색을 만들어주고 7번은 반사광 부분으로 갈색, 빨간색과 함께 남색이나 파란색 등 푸른색 계열 물감을 섞어서 만들어줍니다. 물감을 팔레트에 갤 때는 너무 뻑뻑하지 않고 물이 충분한 상태로 해야 합니다. 이 적절한 물량은 계속 그림을 그려봐야 감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 반복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적당한 물량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를 동안 밑에 나무 기둥을 칠해줄게요. 먼저 사진에서는 거대한 잎사귀 그림자 때문에 나무 밑기둥이 그냥 시커멓게 보이는데요. 저는 원기둥과 같은 입체감을 낸다고 생각하고 빛이 가장 많이 닿을 부분 1로 표현한 곳을 붉은 갈색과 모래색인 황토색을 섞어 좀 밝게 표현해 줄게요. 2번부터는 붉은 갈색, 3번은 좀 더 짙은 갈색 혹은 고동색, 4번은 고동색이나 갈색의 남색을 섞어 가장 짙은 나무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5번은 4번 색에서 파란색을 더 넣거나 물을 더 풀어 넣어서 반사광 부분을 약간 밝게 표현해주고 나무 잎사귀 바로 밑부분의 그림자를 이어서 색칠해주면 됩니다. 나뭇잎 덩어리 사이로 보이는 나뭇가지도 나무색인 붉은 갈색이나 고동색의 물을 충분히 묻혀서 그어주고 단풍 나뭇잎에 칠한 물감이 완전히 말랐다면
좀 더 자세하게 그려주고 싶은 나뭇잎은 물에 묻힌 붓털에 칠하고 싶은 색 물감을 충분히 묻히고 팔레트에 꾸덕하게 물감을 동그랗게 풀어준 후 색 진하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이 나왔다면 구체적인 단풍나뭇잎 표현이 필요한 부분에 콕콕 찍어줍니다. 밑에 떨어진 나뭇잎도 점 크기를 달리하고 방향을 달리해 톡톡 혹은 쿡쿡 찍어주면 단풍나뭇잎이 멋지게 떨어진 느낌을 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지만 잔디까지 표현해주고 싶다면 이전 영상에서 배운 같은 색 그라데이션으로 내가 생각하는 풀색으로 저는 연두색을 사용할게요. 진하게 위에 칠해주고 풀이 밑에서 위로 난 것처럼 선도 좀 그어준 다음 이 물감이 마르기 전에 붓에 물을 흠뻑 묻혀 물감 밑으로 이어서 계속 칠해주면 자연스럽게 색의 연하기와 진하기가 번지면서 표현되고 그라데이션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대기원근법이라고도 불리는 공기원근법을 사용해서 배경은 멀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팔레트에 있는 색을 적당히 섞어서 흐릿하게 묘사하면 됩니다. 공기원근법은 멀리 있는 사물이 가까이 있는 사물보다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색깔을 흐리게 사용하는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뒤로 갈수록 물을 많이 섞기 때문에 마치 도화지 위에서 스케이팅할 때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가 미끄러지듯이 붓털을 원하는 방향으로 칠해주는 것이 그림 배경을 빠르게 그릴 방법입니다. 산 역시 현재 단풍이 들었기 때문에 노란색이나 녹색 등의 현재 팔레트에 있는 색을 조금씩 섞어보면서 물을 많이 타 약간 흐릿한 색을 만들어 한 번씩 선을 긋듯 칠해줍니다. 이때 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칠한데 또 칠하지 않고 칠한 선 옆 경계선에 약간 다른 색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번질 거예요. 입시미술에서는 주로 번지지 않게 한 가지 색이 마른 후 겹쳐 칠하기 등으로 사물을 표현해 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나 취미미술을 할 때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보고 수채화 물감 특성을 직접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색을 번진다고 잘못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번지기 기법으로 그림을 멋지게 그리시는 작가분이 많습니다. 예술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다양하게 수채화 물감을 사용해보고 내게 맞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파란색의 물을 많이 타 하늘색으로 칠해주는데요. 이번에는 닦아내기, 즉 휴지로 찍어내기와 스케치 없이 수채화 물감으로 구름 모양을 그려서 구름 부분을 남겨봤어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가장 편하고 맞는 방법으로 하늘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을나무 그리기 풍경화를 완성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자신의 허리 위, 상반신상 사진을 보고 자화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나다운 표정으로 마치 증명사진과 같은 구도사진을 촬영해 A4 사이즈로 프린트해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보고 마치 관절 인형처럼 얼굴 원형과 목과 팔 부분 원기둥, 몸통은 큰 마른 목골 모양의 사각 기둥으로 큰 틀까지만 연한 스케치로 잡아오시면 더 빠르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준비물은 오늘과 같습니다. 여우는 작업실 채널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종 모양의 전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우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